안녕하십니까. 우민명리 강의로 오늘은 18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부터 정화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했었죠. 오늘도 정화에 대해서 정화가 천간과 어떻게 하나하나 어울리면서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에 대해서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정화, 천간론, 정화 두 번째 시간이죠.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천간과의 관계, 이제 제일 먼저 정화가 간목을 만났었을 때 어떤 역할일까 이런 말을 해놓은 겁니다. 유신유화 이렇게 되어 있죠. 사물에 대한 이해가 빠르고 두뇌의 명석함으로 인해 경쟁력이 강하다. 한문으로도 봐도 그렇고 아주 글씨로도 봐도 그렇고 명석하고 경쟁력이 있다. 좋은 의미 같아 보이죠. 하나하나 읽어보겠습니다. 간목은 거목이므로 정화가 경금을 재련하여 갑을목을 잘라 동량지목으로 사용하므로 귀격이 된다. 간목은 큰 나무이니 정화가 경금을 재련해서 동량지목 대들보로 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잘 쓸 수 있다. 정화와 간목은 아주 어울림이 좋다. 쉽게 말해서 귀격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간목이 있고 경금이 없는 경우에는 갑을목으로 정화의 화기를 왕성하게 하였으나 정화로 녹여 만들 재료가 없는 상황이므로 사람은 똑똑하나 결실이 없는 바와 같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공부는 많이 했고 학식은 있고 똘똘하고 재주도 있습니다만은 어떤 재물을 벌어들이는 능력이라든가 어떤 수익을 거두는 능력, 조금 현실 감각은 떨어지겠다. 이런 의미처럼 설명할 수 있겠죠. 가난한 선비 같은 거. 옛날에 선비는 글만 읽었지 현실에서 그렇게 써먹기가 힘들었다. 많은 것을 잘하거나 이러진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의 뜻입니다. 간목이 정화가 간목이 있는데 경금이 없을 때는 가난한 선비, 학자처럼 요즘에는 이럴 때 이제 구성이 잘 되어 있으면은 전문직자로 물러갈 수도 있기는 하지만은 기본적으로는 금이 없다라고 얘기할 때는 가난한 선비다. 옛날에는 선비들은 어떤 기술직이라든가 이런 어떤 요즘으로 말하는 의사, 약사 이런 것들은 옛날에는 하급하게 취급했었죠. 옛날을 기준으로. 근데 요즘에는 정화가 있고 간목이 있었을 때 여기 어떤 상관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을 때는 이거 전문직 팔자처럼 물러갈 수도 있습니다. 공부를 해서 그 기술을 가지고 써먹을 수 있다. 이런 말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경금이 있고 간목이 없는 경우에는 정화의 영향으로 경금을 녹이기 어려우므로 마음은 있으나 결실이 적은 편이다. 정화가 경금 자체를 녹이기에는 1대1로라고 하는 의미에 따지면 조금 불의 기세가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 경금이라고 하는 게 잘 녹거나 이러지는 않겠죠. 그런 의미에서 정화가 영양이 부족하다라고 말을 하니까 이럴 때는 큰 부자, 정화 입장에서는 경금은 큰 재물을 말을 하는데 그게 불이 기질이 약해서 간목의 생존을 못 받으니 큰 부를 이루기는 어렵다. 그래서 작은 부, 소부격이다. 큰 부는 아니고 작은 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갑이 많이 투가 나면 그늘이 져서 나무가 잘 마르지 않으므로 베어서 사용하기 힘들게 되므로 국이 낮아질 것이다. 나무가 너무 많으면은 너무 원리 원칙적이고 잔소리쟁이가 되기는 쉽습니다. 그래서 국이 낮아질 것이다. 현실감은 좀 떨어진다. 이런 말의 설명이기도 합니다. 무기토가 있고 지지에 사오미 화국이면 불이 난 산을 의미한다. 불이 나면은 산에 나무가 다 타버리지요. 이랬었을 때 어떤 경신금이 강하게 있었을 때는 그 작용하는 게 좋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불이 너무 많이 나면은 사주의 기세가 그 불의 기세를 제어하지 못하게 되면은 격이 낮아질 수도 있다. 이런 정도로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간목이 있으면 길화가 되어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도 바람이 불어도 절대 꺼지지 않게 되니 좋은 격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갑경이 있으면은 용금성기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릇을 불을 잘 피워서 간목으로 화력을 돋구어서 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아주 귀한 그릇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말의 설명이 이 간목과 정화와 경금의 조화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좋다. 이런 정도까지 정화는 간목이 좋고 경금이 좋고 이 얘기는 늘상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정화와 을목이 어울렸을 때 건시열화다.
마른 나무에 사나운 화염이 휩싸인 경우로 학문적 성취가 어렵다. 뭐 인수라고 하는 기질을 말을 합니다. 정화라고 하는 것들 자체는. 근데 정화에서 을목은 인수기는 합니다만은 승목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학문적 성취가 어렵다. 이런 말일 것 같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경금이 을목 옆에 투관한 경우에는 정화가 녹여서 기물을 만들어야 되는 재료인 경금을 따라서 욕망은 있으나 결실은 어렵다. 정화가 경금을 녹이려고 하는데 을목이 경화하고 합해서 이 불로 인해서 금을 녹이지 못하게 만들어줍니다. 욕망은 있으나 결실은 어렵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을목은 쓴목이니 모닥불에 을목을 태우려면 불이 잘 타지 않고 연기만 나며 심하면 불이 꺼지게 되어 흉하다. 특히 이제 을목 같은 경우는 이 정화에 있었을 때 을목이 있으면 경이라고 하는 것을 합하기 때문에 을목은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만사 허망하다 이런 말의 설명입니다. 을목과 정화의 조합은 좋은 의미 조합이라기보다는 조금 힘들 것이다. 내가 정화가 자신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 제대로 못하게 막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정화와 병화가 어울릴 때 정화일주에서 천간에 병화가 떴을 때 이런 말 하는 겁니다. 항하분월이다. 항하분월. 역경에 분투하는 기상이 뛰어나고 신속한 행보로 빠른 성과를 냅니다. 여기서 뭐 항자라고 하는 글씨면 우리 뭐 항하 이런 말 하죠. 아주 예쁘다 이런 말을 나타냅니다. 항하라고 하는 글씨 자체는 예쁜 여자, 아주 아름다운 여자 이런 거를 막 우리 하늘의 선녀는 뭐 항하다 이런 말들도 많이 하지요. 예쁜 여자가 뭐 밤에 열심히 다닌다 이런 말의 설명입니다. 정화가 밤에 활동이 시작하는 호롱불, 겨울밤을 따뜻하게 하는 화롯불, 온돌불에 비유되어 어두울 때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니 큰 불은 아니고 약한 불이다 이런 말입니다. 정화가 약한 불인데 옆에 병화가 있으면은 이 약한 불의 기질은 병화라고 하는데 파묻혀 버려서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뭐 병화의 힘을 잃어버린다. 그래서 아주 정화가 극신약이 되거나 완전 어떤 물바닥이라든가 이런 데 섞여서 흙바닥에 섞여서 너무 극신약하지 않으면은 병화를 반기지는 않습니다. 신금이 병화가 같이 있게 되면 병신합이 되어 병화가 무력해지므로 정화가 다시 자신의 빛을 발할 수 있다. 이거는 이 정화 옆에 병화가 있는데 그래서 병화가 정화를 막으려고 할 때 정화가 자신의 역할을 못하게 막으려고 할 때 병화가 어떤 힘을 무력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신금이 병화에 합해줌으로 인해서 정화가 자신의 역할을 못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런 말의 설명입니다. 이러면 이제 정이 많고 다정다감하고 이성의 인연이 많으면서 정화 입장에 따지면 병신합이 천간에 있으면은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하기도 힘들다. 이런 말의 설명이 정이 많고 다정다감하다. 이런 설명까지 맞물려서 들어가게 됩니다. 자신의 빛을 잃고 자신이 노력하여 얻는 결실도 병화의 공으로 돌아가니 병화가 나타남을 싫어합니다. 특히 정화는 병화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 병화와 개수가 같이 있게 되면 개수는 태양을 가림으로 무용지물로 만들고 정화를 꺼버리게 되므로 대흉합니다. 이게 이제 특히 개수가 병화를 가리게 되고 정화도 이 개수와 충함으로 인해서 하늘에 내리는 안개, 보슬비 이런 거지요. 정화를 꺼버리게 됨으로 인해서 아주 흉하다. 이런 말이고요. 병화를 보면 빛을 잃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공이 없다. 정화는 병화를 보면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 아주 신약할 때는 그렇지 않지만은 병화와 정화는 낮과 밤의 빛과 같다. 자신의 희생정신이 있다는 뜻의 의미가 정화는 있고요. 정화가 낮에 태어나면 정화의 빛을 잃고 병화가 밤에 태어나면 밤의 빛을 잃어버릴 것이다. 여기에서 이제 꼭 밤낮은 하루의 낮, 밤 이런 것도 말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이거는 계절을 말을 하기도 합니다. 정화는 낮에 태어났다 여름생이다 라고 말을 하고요. 병화는 밤이라고 하면 겨울생이다 라고 말을 하면은 빛을 잃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정화는 여름생이 싫고 병화는 겨울생이 싫다. 이런 말의 설명이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정화과 정화를 보면은 양화위험이다. 두 불길이 타오르는 경우로 속도에서 기선을 제압하고 성공을 한다.
양이라고 하는 둘 양이지요. 두 개의 불꽃이 염자는 불타, 아주 불이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의 불이 용광로처럼 끓어오른다, 이런 말이겠지요. 정화를 보면 화기가 왕성해져 길한 듯하나 결실을 나누어 가져야 하므로 실속이 없다. 그러니까 아주 속도가 빠르고 뭐 극신약할 때는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았었을 때는 서로 불길을 나누어서 서로 금이라고 하는 것을 나누어서 결과물을 나누어 가져야 되기 때문에 결코 좋다, 뭐 행복하다, 서로 도움이 된다, 이렇게까지 말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너무 극신약하거나 뭐 다른 오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너무 극신강할 때를 설명하는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조금 신강하고 일반적으로 좀 신약할 때는 이 정화가 그렇게 정화를 반기지는 않습니다. 이런 말의 설명입니다. 정화가 무토를 보면은 유화유로다. 자기 재능을 충분히 발휘하게 되어 큰 발전과 성공을 이룹니다. 여기 이제 유화, 불이 있다. 화로할 때 로자입니다. 불도 있고 화로도 있다. 그러니까 불을 아주 한 곳에 집중해서 이렇게 확 모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 말의 설명입니다. 산에 불이 붙은 형상이다. 정화는 무토가 상관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재주에 있다, 이런 말의 설명이기도 하겠죠. 산에 불이 붙은 형상으로 간목이 투가 나면 산에 나무가 있으므로 가치가 있다. 무토가 있는데 간목까지 있으면은 큰 산에 심어놓은 나무가 있을 것이니 정화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한다. 정화가 무토를 만날 때 가산을 파하고 처자가 불손할 우려가 있다. 정화한테 무토는 상관입니다. 상관이다 보니까 상관의 기세는 자신의 어떤 호승심이라든가 지기 싫어하고 하고 싶은 건 해야 되고 이런 역할을 말을 하지요. 그러니까 불손할 우려가 있다, 이런 말의 설명이고요. 무토가 귀신이면 자손이 불손하다. 상관일 때는 관을 해칩니다. 정화일주 여자한테 무토는 상관이기 때문에 자녀를 나타내기도 하고 자녀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뭐 자신이 하고 싶은 거 해야 되고 그 부모와 다툼이 생기고 이런 말들도 얘기하는 겁니다. 경금이 투가 나면 정화가 경금을 잘 정련하여 기물을 만들어야 하는데 무토가 경금을 생하여 정화가 거대한 금속을 녹일 수 없는 경우가 되면 경금이 상처만 있게 되니 처가 불손할 것이다. 이게 경금이라고 하는 것들 자체도 정화가 경금을 녹이려고 합니다. 간목에 도움이 있으면은 정화는 경금을 잘 녹이는데 간목에 도움이 없다라고 하면은 정화는 경금을 녹이기에는 조금 힘이 부족합니다. 힘이 부족한데 이 무토가 정화를 덮어버리기도 하고 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을 막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경금이 더욱 기운이 세지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정화는 무토와 경금이 있게 될 경우에는 정화 자체가 경금에 녹이기도 조금 힘이 부족한데 무토까지 같이 있다가 보니 경금을 제대로 잘 녹이지 못해서 처와 어려움이 생긴다. 이거는 처라고 하는 것을 돈을 말을 하기도 하고요. 경금은 그 다음에 아내를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와 문제가 생기고 처와 문제가 생기고 이런 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경금을 녹일 왕성한 화기를 일으키기 위해 을목을 정화의 땔감으로 사용하려고 하면 어려움이 따른다. 정화가 경금을 녹이기에는 그 자체로는 조금 힘이 부족하다라고 했습니다. 간목의 도움이 있으면은 불길이 확 타오르게 되니 그 간목의 도움을 받아서 경금을 잘 녹여서 아주 아름다운 그릇을 만든다. 용금성기라고 표현을 했었죠. 금으로 잘 써서 아름다운 그릇을 만든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데 간목이 없었을 때 을목만 있다. 그러면은 을목이 정화의 땔감으로 사용하려고 하면은 을목은 수분이 많은 나무입니다. 그러다 보니 불꽃을 확 태워 올리기보다는 먼지만 연기만 일으키고요. 불에 잘 타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뭐 인수가 특히 귀신이 되니까 공부를 썩 잘하겠다까지도 아닌 것 같고 또 뭐 어떤 내가 정화에 힘을 도우지 못할 것이니 부모의 덕을 받기는 어렵겠다. 뭐 이런 정도까지 설명을 이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을목은 정화한테 그렇게 좋은 역할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잊지 마십시오. 무토는 정화의 상관이어서 약한 정화를 설기하니 흉하다. 무토는 상관으로 정화의 힘을 뺀다.
근데 경금을 녹이려고 할 때 경금까지 도와주다가 보니 무토한테 정화와 무토는 서로 사이가 좋은 사이가 아니다. 뭐 너무나 정화가 극신약할 때, 뭐 정화가 2개씩 3개씩 이렇게 천간에 있었을 때는 무토가 그 역할을,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만은 너무 한쪽으로 편강하다, 한쪽으로 편약했었을 때 이런 말을 쓰는 건 아니다 정도를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간목이 투가 나게 되면 높은 산 위에 나무가 되어 땔감으로 사용하기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무토가 있다. 그 다음에 간목까지 있다. 그러면 산 위에 나무가 있는 격이니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가만히 있어서 부드럽게 이루어지긴 어렵겠다. 뭐 이런 정도겠고요. 무토가 나타나면 경금을 잘 녹여 그릇으로 만들기에 힘이 들어. 아까 말씀드렸죠. 무토는 정화를 덮어서 불을 끄기도 하고 무토는 경금을 생해서 경금의 기질을 강하게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그릇으로 만들기가 힘이 들고 그러다 보니 재라고 하는 경금이라고 하는 재는 처자가 불손하고 무토가 기신이니 자녀에 불손할 것이다. 무토가 경금과 정화의 조화로움을 말을 할 때 기신이니 자녀가 불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무기토를 보면 불이 나거나 수분이 전혀 없이 고립된 산이나 들을 의미하므로 외롭고 고된 수도자의 길을 말을 한다. 무토가 특히 이제 무기토는 물의 기세가 부족하죠. 근데 정화도 물의 기세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랬었을 때 고독한 산에 촛불을 켜고 살신성이 나는 자세가 있다가 보니 외롭다, 뭐 수도자다 이런 말을 여기에서 하는 겁니다. 무토는 정화와 어울리는 것은 정화는 무토와 어울리는 것은 좋은 편은 아니다. 산속에서 촛불 켜고 희생하다 보니 그러니까 외로운 수도자, 종교인 이런 말들도 여기에서 하는 겁니다. 오늘은 정화에서 간목과 어울리면 매우 좋고 을목은 별로고 병화도 때에 따라서 좀 그렇고 정화도 뭐 아주 신약하지 않은 한 별로고 그 다음에 무토도 별로다. 이렇게까지. 그래서 정화는 오로지 지금 현재 무토까지 배웠었을 때는 간목을 바라봅니다. 정도까지만 기억하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